지난 2010년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한국에 관한 특별한 광고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우리가 먼저. 단순히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평범한 초대의 광고 문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세계 곳곳에 한국의 음식, 문화, 역사에 관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노출했고 경제 전문지에 한국이라는 이름의 관광 상품을 적극 내걸게 됩니다. 이른바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 방문의 해의 마지막 연도였던 2012년, 정부는 한국 컨벤션의 해라는 추가 목표를 다시 한번 내세우게 됩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됐던 한국 방문회가 2012년도에 종결되면서 1,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지원책으로서 전략적으로 컨벤션 회가 2012년도에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질적인 고부가치 산업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마이스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소통이며 첨단이고 또 미래인 이것, 세계의 꽃으로 피어날 이것. 이것이 바로 무궁한 가능성의 미래, 대한민국의 마이스 혁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이스는 첨단이다. 대한민국의 마이스는 무지개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이스는 미래다. 대한민국의 마이스는 세계의 꽃이다. 지난 12월, 제주에서 관광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짚어보는 대한민국 관광 비전 창조 포럼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동영상 때문에 지금 이거까지 손에 물린 거 옮기면서 마지막 테스트 못했고.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PCO 민경익 대표가 무대 뒤에서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그 외래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맞이해서 그 공항에서 환영 행사와 포럼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포럼의 운영에 있어서 그 대한민국 관광에 대한 비전과 또 창조 경제와 연계한 관광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하는 이런 자리들을 만드는 것을 오늘 제가 담당했습니다. 이번 관광 포럼 행사 진행을 맡고 있는 민경익 씨는 마이스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PCO인데요. PCO는 국제회의 전문 용역 업체로서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등의 개최 관련 업무를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위임받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대행해주는 이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단지 행사 진행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개최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시간과 자금의 절약을 비롯해 세련된 회의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업체로 이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끝날 때쯤에 무전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것도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멤버십분하고 무슨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 시간이 발표 시간이 약간 늦어져가지고요.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 시간 조율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안내 멘트 행사 진행의 중요한 부분에서 민경익 씨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장르 정리 멘트 한번 들어갈게요. 잠시 후 5시 45분부터 당간 외래객 1,200만 명 기념 대한민국 관광 비전과 창조 관광 포럼의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입장하시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장님하고 발표자분들과 자장님, 토론자분들께서는 무대 위 좌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재 대한민국 마이스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또 현장에 같이 일하고 있는 젊은 인력들의 어떤 국제화 수준, 서비스 마인드, 그다음에 어떤 기획 능력 이런 것들은 뭐 국제 시장에서 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을 기념하며 개최된 대한민국 관광 비전과 창조 관광 포럼. 요 시간 이전에 김포를 출발해서
이곳에서 지난 몇 년간 한국이 관광 국가로의 역량과 성과를 검토했으며 또한 앞으로 나가야 할 한국 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국제회의는 물론이고 휴양을 겸한 인센티브 여행의 장소로 또한 컨벤션과 박람회의 도시로 네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마이스 산업의 후발주자였지만 이제는 무서운 경쟁 상대로 선진 마이스 산업 국가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마이스 산업의 아마 현대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역사는 아마 1965년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65년도에 열린 그 세계 아시아 태평양 관광업 협회 총회, 파타 총회가 아마 그 현대적 의미에서는 가장 그 시초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현대적 의미에서의 컨벤션이라고 볼 수 있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파타 총회 때는 사실 그동안 처음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국내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편이었죠. 일제강점기였던 1915년 4월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전조선 기자대회를 한국 마이스 산업의 시초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 호텔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구 소공동에서 1914년 9월 20일 준공된 호텔은 당시 모습으로는 동양에서 최고의 인류의 시설이었는데요. 대지 6,700평에 건평 583평, 서구식과 한국식을 겸한 4층 건물로 전체 객실 수는 69실이었으며 여객 수용 인원은 106명가량이었는데 건설 비용은 당시 일본 화폐로 84만 3천 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동양 호텔 가운데 최고인 만큼 각 방에는 욕실과 탁상 전화, 세면소가 있었으며 특히 큰 식당과 서교실을 운영하며 거물급 인사들의 접대 공간이 되었으며 프랑스식 요리로 식당은 항상 붐볐다고 합니다. 1915년 4월 24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 조선 기자대회는 우리나라 호텔에서 열린 대규모 정식 회합의 시초였는데요. 이후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전문 기관으로 1962년 한국관광공사가 첫 걸음을 내디디며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국제회의를 주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65년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파타 제4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광총회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1962년도에 이제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해서 저희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60년대, 70년대 저희 회사가 주력을 했던 사업 분야들은 주로 이제 인프라 확충, 즉 호텔이라든가 또 관광단지 개발 이런 쪽을 주력을 해서 사업을 해왔었고요. 80년대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 그러니까 외래계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마케팅을 저희가 이제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해외 유치 활동이 시작되는데 1983년 미국 관광업자협회 총회, 1985년 IBRD, IMF 총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게 되고 서울은 88 올림픽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폭발적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인지도가 높아지자 국제회의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도 더불어 시작하게 되고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르고 그러면서 어떤 국제 행사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인식이 좀 새로워졌고요. 그래서 1996년도에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면서 하나의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2000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제3차 아셈 정상회의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많은 각국 정상이 참여한 외교 행사였습니다. 22개국 정상과 4개국 정상 대리를 포함하여 1,800여 명 대표단과 2,2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단이 서울로 집결하게 되는데요.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이 미래지향적 파트너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3대 분야별로 실질적 협력체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를 서울에서 마련했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아셈 정상들의 축하와 높은 평가가 집중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가 제3차 정상회의의 주요 테마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셈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만 해도 어떤 이러한 컨벤션이라든지 국제회의에 대한 그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이런 아셈 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제회의라든지 혹은 컨벤션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정부 측면에서도 어떻게 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처음으로부터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울 컨벤션의 집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셈홀과 코엑스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며 국제 컨벤션 개최지로의 서울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2010년 11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도약했음을 공인하고 대회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제2차 해관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2000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포함하여 아시아 최초로 세계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아시아 최고의 전시 컨벤션 센터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국제회의를 치러낸 서울 코엑스 아셈홀은 총 11,000평 규모로 12개의 전문 전시실과 7,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을 비롯해 61개의 회의실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최근 코엑스 8경을 선정하며 쇼핑과 공연, 관광 등 문화예술적 엔터테인먼트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코엑스 3대 경영 전략은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최첨단 디지털 공간으로의 스마트, 아시아 최초의 세계적 친환경 인증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코엑스는 올해부터 국제회의 유치뿐만 아니라 무역센터 마이스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오는 2015년 한중일 관광객 10만 명을 유치를 목표로 세베토 강남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불렀던 노래 한 곡으로 세계인들은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이라는 지역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도 거대합니다. 그 서울의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도시 안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도시화된 모습과 그 다음에 자연자원이 같이 어우러져 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삼천각 같은 경우에 종로에서 한 10분만 들어가면은 자연자원 속의 기와집의 한국 전통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거든요.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홍콩, 마카오 이런 지역하고 비교해 봐서도 그런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강남에서 서울시청이 있는 종로구까지 불과 30분 내외. 도시를 찾는 세계인들은 짧은 이동거리 안에서 한국의 긴 역사를 동시에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경쟁력이고 세계적인 도시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컨벤션 시설, 교통,
그다음에 숙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와 덧붙여서 그다음에 먹거리에 이런 부분들이 그 복합적으로 서울을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로 성장하는데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국제회의 개최 순위 5위에 오르는 데에는 서울의 역할이 상당했습니다. 서울의 그 국제회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기보다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순수과학이라든지 응용과학, 의학, 그 다음에 예술, 문화 모든 분야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품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큰 장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의 새로운 강자로 이미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을 인정받은 서울. 서울이 이와 같은 경쟁력을 갖게 된 배경에는 역사와 지역적 특장점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수도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큰 바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필요했던 것은 국제회의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PCO였습니다.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 PCO는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국제회의 전문 기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PCO 업체 인터컴. 이곳은 G20 서울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 UN 세계관광기구 총회 등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국가의 브랜드가 걸려있는 정부 주최 국제회의를 이끌어냈는데요. 1985년 문을 열어 벌써 30여 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최소 지금 이 의자 관련해서 이제 되게 저는 좀 나중에 이제 불만이었는데 이게 뒤에서 화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 컨벤션 산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고요.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었죠. 불모지나 다름없는 시기에 이 컨벤션 즉 이 PCO만을 가지고서 먹고 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금의 모습처럼 컴퓨터로 근무를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던 시절. 인터컴이 가지고 있던 것은 거칠 것 없었던 열정과 부지런함 뿐이었는데요. 최근 인터컴은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 유치에 큰 역할을 하며 다시 한번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부,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 그 외에 인천시, 그리고 저희 PCO까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함께 일을 같이 진행했었었는데요. 마이스 산업에서의 회의 기획자의 역할은 단순한 기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정을 계획하고 실제 적용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요. 결국 마이스 분야에서 어떤 인력풀을 가지고 있느냐가 한국의 마이스 산업의 발전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기구 유치를 이끌어낸 중심에 PCO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1, 2, 3. 그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중국이나 또 싱가포르하고 좀 다르게 회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테크니컬하게 업그레이드 한다라든가 차별화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다른 회의 운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나름대로 차별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대규모 국제기구를 아시아에 유치한 것은 한국이 처음인데요. 이것이야말로 2014년 대한민국의 중요한 키워드인 창조 경제입니다. 미래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의 동력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창조적 계획을 세워야 할 이때 마이스 산업은 한국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인 것이죠. 마이스의 미래는 상상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방향도 다양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중요성,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런 데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국제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코리아 마이스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민관 그리고 중앙과 지방 서로 이제 힘을 모아서 통합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시너지를 내고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국제회의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 특화 컨벤션을 올해 기준 11개에서 2018년 20개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실 컨벤션 산업은 문화나 관광 쪽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지역 특화 컨벤션 같은 경우는 지역의 산업과 연결시켜서 지역의 대표적인 맞춤형 컨벤션을 개발하고 발굴한다는 데 가장 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는 이걸 앞으로 2020년까지 총 20개의 지역 특화 컨벤션을 발굴하고 또 이것을 개발함으로 해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다라는 게 가장 큰 그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 속에서는 전국의 지역 특화 컨벤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여 총 20여 개의 도시가 그 대상지가 됩니다.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수도 서울의 관문이면서 세계적인 공항으로 알려진 인천은 마이스를 위한 전략적 도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3년 8월) 맨하튼 크기의 3배, 여의도 면적의 70배나 되는 이 거대한 경제 자유구역은 차별화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 중심 전략의 핵심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새로 만든 곳입니다. 즉 기존의 바다에서 매립을 통해서 새로 만든 도시인데 이 도시는 바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도시로서 국제적 비즈니스와 IT, BT의 핵심 개발 중점 사업의 대상입니다. 2008년 문을 연 송도의 국제 컨벤션 센터 송도 컨벤시아. 최근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이곳은 2배 규모로 더 많은 국제 관련 회의를 주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을 아시아의 브뤼셀로라는 비전하에 인천을 국제기구 메카로 마이스 산업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기구팀과 마이스 전략팀을 설치해 운영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2012년 유치가 결정된 GCF 녹색기후기금 세계본부 파급 효과로 인천의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송도 컨벤션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GCF와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 그리고 세계 월드뱅크 한국 사무소까지 총 13개의 국제기구가 입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 새로운 국제회의의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치러질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흑자 원년의 해로 전환한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는 인천은 2015년 세계교육회의 개최도시가 되어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발전하는 상황과 함께 많은 PCO와 그 외의 산업들이 입주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발전하는 국제도시가 바로 인천의 마이스 산업을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마이스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컨벤션 뷰로를 설치하고 2012년 경기도 마이스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에 이어 지자체는 구체적인 성장 계획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런 경기도의 전략 산업을 브랜드로 정의하자면
보트와 뷰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보트 산업이 자동차 부품, 전자, 통신 등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008년부터 국제 보트쇼를 개최해 왔는데요. 그 결과 현재 두바이, 상해와 더불어 아시아 3대 보트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는 34개국 4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해 뷰티 박람회의 대중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받았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배우들의 화장 방법을 배우고 싶은 해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또한 글로벌한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컨벤션 센터 킨텍스, 고향 킨텍스는 2005년 문을 열었으며 2011년 제2전시장을 개장하여 아시아에서 4번째로 넓은 전시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넓어진 전시 면적을 바탕으로 31개국 605개사라는 대규모로 개최된 2012 서울국제공작기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국제전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대회를 통해서는 한국 공작기계 산업을 재조명하고 그 발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고정밀, 고속 대량 생산, 고품질, 고부가 가치 제품을 실현하는 공작기계가 생산 가공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마더머신이라는 것을 전시를 통해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킨텍스는 제2전시장을 개장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식당과 레스토랑 등의 부대 시설도 대폭 확충했고 또한 가족 단위의 놀이 시설을 국내 최대 규모로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위한 레저 공간까지 확보해 엔터테인먼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부산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물론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문화도시라는 또 다른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난 1996년 1회를 시작해 영화제가 열리는 해운대는 해마다 10월이면 전 세계 영화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축제를 넘어선 국제 축제로 그 경제적 가치와 도시 브랜드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은 자연, 문화 조건을 바탕으로 백스코를 중심으로 조선, 해양 분야 마이스 산업을 특화함으로써 해양 특성화 도시로서의 전략을 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해운대 백스코 일대를 마이스 복합지구로 조성하여 주변의 편의시설과 영화의 전당, 쇼핑몰, 호텔을 묶어 마이스 참가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통합 서비스를 펼칠 계획입니다. 부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필드 오션 비치라는 슬로건을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는데요. 그만큼 열정적이고 또 해양성의 기질을 가진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그 다양함을 그 소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뭐 피난처가 있었던 역사성에서부터 굉장히 그 비즈니스 항만 도시 그리고 관광 컨벤션 도시가 어우러진 그런 굉장히 다양함이 존재하는 역동적인 도시가 부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출범 1년. 부산은 현대화된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 사계절 국제 관광 도시가 되도록 콘텐츠를 확보하고 마이스 산업의 진정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이스 산업을 향한 투자를 지속해갈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는 2020년까지 부산을 세계 10대 국제회의 도시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우선은 마이스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해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이스 산업 역량 강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센터인 백스코 그리고 많은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이 한 125개사가 모여서 지역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실무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한 것이 부산의 장점이고요. 실제로는 주최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인스펙션을 하실 때 저희의 안내 없이도 얼라이언스의 그 연계 축만 가지고도 실사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1993년 엑스포를 주최한 명실상부한 과학도시 대전. 대전은 여타 지역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후발주자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처음 엑스포가 열린 엑스포 과학공원이 2017년까지 과학, 창조 경제의 전진 기지이자 시민 휴식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컨벤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전은 2008년에 대전 컨벤션 센터 시점으로 발빠르게 성장해 연평균 43%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과학을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학술 대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전은 과학도시로서 그 도시 브랜드가 가미된 과학기술 컨벤션 중심지로 특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연구단지가 지금 만들어진 지 40년이 올해로 지났는데요. 그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천여 개의 그 연구소와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만여 명의 그 석박사 연구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인프라되어 있는 대학들 한 20여 개 대학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인프라들이 그 대전을 과학기술 컨벤션의 중심지로서 차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는 20곳의 전시 및 회의실로 이루어졌으며 최대 6,400여 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후발주자인 만큼 파급 효과가 큰 중대형 국제 행사 유치에 역량을 집중해 도시 인지도를 높였으며 행사 대행 및 신규 개발을 비롯한 관광 및 마이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아시아 최초 세계 도시 마케팅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세계 인문학 포럼을 비롯해 굵직한 국제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대전은 지역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화, 사회 등 상대적으로 뒤처진 분야의 컨벤션 유치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대전 마이스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최근에 그 미래창조과학과 대전시가 대전 연구개발특구 그 심의회를 통과한 그 첨단 과학문화 테마파크가 조성될 계획이 지금 공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에 따르면 그 1994년 엑스포가 열렸던 그 지역을 과학이라는 테마와 그리고 첨단 영상 그리고 국제 전시 컨벤션 구역이라는 세 가지 그 섹터로 나누어서 최첨단 과학문화 그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섬유 도시이자 세계 4대 안경 도시로 꼽히는 대구. 대구시가 마이스 산업의 관광을 연계한 마이스 관광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근대화 골목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과의 접근성. 대구는 이러한 산업과 전통을 접목해 기업 및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컨벤션 관광 뷰로를 통해 대구만이 가진 새로운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대구가 마이스 산업이냐 하는 의견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2015년 세계물포럼 등과 같이 모든 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개최하고 싶어하는 행사를 저희가 유치를 했었습니다. 사실 대구는 마이스 산업의 선발주자입니다. 2001년 지방 최초의 전시 컨벤션 센터 엑스코가 개관했고 2003년 4월 국내 도시 최초로 민관 합동으로 설립된 대구 컨벤션 뷰로는 10년 동안 약 200여 건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적극적으로 대구를 마이스 도시로 홍보해 왔습니다.
제가 그 2011년 5월에 엑스코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개의 회의실, 4,000석의 컨벤션홀, 1,600석의 오디토리움, 15,000스퀘어미터의 전시홀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에 경북대학교에서 글로벌 프라자라고 하는 컨벤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총 21개의 회의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의실로 인해서 저희가 중소규모 회의가 아주 하기에 적합한 그런 개체지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엑스코는 개관 초기부터 대구의 대표 특화 산업인 섬유, 기계, 안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무역 전시회를 개최해오면서 지역의 수출 인프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했습니다. 2009년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 성공과 2012 세계 생명공학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의학 분야 국제회의를 집중 유치함으로써 국제회의의 새 창구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컨벤션 관광뷰로는 국제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국내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지, 맛집, 축제 등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2013 세계 에너지 총회를 개최해 세계 국제회의 유치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2015년에 개막될 3만 명 규모의 세계 물 포럼은 대구 마이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구 컨벤션 뷰로에서는 지역 주력 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첨단 의료 분야, 그리고 섬유 패션 분야 관련해서 지역 행사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는 지역에 뿌리 깊게 있는 그 산업과 연결된 행사이기 때문에 대구의 다보스 포럼을 앞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큰 포부를 안고 제가 지금 행사를 계속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굴암 불국사, 경주 역사유적지구, 양동 민속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3개나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세계문화유산 집적지 경주입니다. 이외에도 316점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도시 전체가 박물관인 곳이죠. 경주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문화재. 근데 컨벤션에서는 그 문화재를 활용한 스페셜 베뉴를 개발하는 게 제 관건입니다. 도시의 문화재를 배경으로 활용하는 경주의 경쟁 전략은 동양적 문화 행사를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신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오리엔탈리즘 컨벤션과 가족이 함께하는 패밀리 컨벤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주는 2004년 에이펙 재무장관 실무회의를 비롯해 2010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저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3 이스탄불 경주 세계 엑스포는 국제사회에 경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주는 보문단지 시티투어와 신라문화유적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컨벤션 참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쇼핑센터 등 미흡한 점은 앞으로 경주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주는 그동안 컨벤션 도시로 자리 잡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많은 방문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을 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상생의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컨벤션 도시를 만들고 또 제안하고 설득할 겁니다. 올해 경주는 화백 컨벤션 센터 건립을 통해 마이스 산업의 새 획을 긋게 될 전망인데요. 이미 내년 10월 마이크로타스 2015 국제학술회의 유치를 확정 지으면서
향후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관광산업의 융복합 전략을 통해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의 보문단지 등의 숙박시설, 휴양, 레저 인프라, 관광 자원의 스토리텔링 등 특급 호텔들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면서 명실상부한 마이스 도시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천년 고도 경주를 국제적인 마이스 산업 도시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 마이스는 지역의 주변에 있는 부산, 대구, 대전과 같이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꼭 컨벤션을 한 도시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등을 통해 국제 예술의 도시로 자리하고 있는 광주는 2015년에 개관할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을 통해 문화 마이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해공원 일대의 비엔날레관, 시립미술관, 시립민속박물관 등 광주 일대의 다양한 전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통해 세계인들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 이미 세계인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광주는 보다 경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한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매해 열리고 있으면서 이 부분들의 지식들이 축적이 되고 있고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화로 뭉쳐야겠다라는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광주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에는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지정이 됐었고요. 더불어 지난해 6월 개관한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센터는 오는 10월 완공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 마이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요. 김대중 컨벤션센터 개관에 맞춰 6월 13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세계청년회의소 아태 대회가 막을 올림으로써 컨벤션 개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주는 올해 세계 수소에너지 총회,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총회, 2015 국제디자인연맹 총회 등이 예정되어 있고 그 외 다양한 국제회의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스가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그에 부과돼서 어떤 관광이라든지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다들 여러 도시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특히 아시아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광주의 문화 마이스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 마이스의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은 단연 천혜의 자연 경관입니다. 유네스코 3관원, 세계 7대 자연 경관에 오른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2006년 정부의 국제회의 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마이스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이스의 휴양과 레저 스포츠 등의 관광 핵심 콘텐츠를 융합하고 복합해서 제주형 컨버전스 마이스를 기획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제주 마이스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2005년 42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293건으로 그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센티브 투어에서 가장 많이 요구를 하는 거는 좀 팀빌딩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런 팀빌딩 프로그램들을 제주도에 있는 DMC 로컬 여행사들이 많이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투어단이 왔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은 거치를 얻고 더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최근에는 동남아 쪽에서도 인센티브 투어 개최지로 제주도를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는 기업 인센티브 여행지로서 두각을 드러내며 이 분야의 확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 마이스 산업의 집중 타깃은 중화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 중 50% 이상이 중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크루즈를 통해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중국 여행사들이 이미 제주에 체류하고 있어 제주 마이스의 미래가 밝습니다. 국내 신혼부부에서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관광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제주에서 컨벤션 시장의 수요를 더한다면 관광 시장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시켜 관광 산업을 재도약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5년 관광객 2천만 명을 목표로 하는 제주는 이를 위해 랜드마크 복합 리조트 개발과 제주형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융합, 복합 형식의 창조 관광을 집중 육성할 것을 방침으로 내놓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 이것이 제주 마이스 산업의 미래입니다. 세계 10위에서 한 12위 이렇게 우리 경제적인 어떤 그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마이스 산업은 그거 훨씬 앞서서 세계 5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투자도 많이 하고 지역의 그 컨벤션 센터도 많이 짓고 이 분야의 어떤 그 국제의 어떤 그 산업진흥법이나 이에 따라서 인력이나 어떤 그 제도에 대한 어떤 지원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지난 2013년 말 경기도의 한 호텔에 한국의 마이스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행사는 마이스 업계 종사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마이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2013 한국 마이스 네트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스 업계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사는 경기도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한국마이스협회가 후원했는데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의 미래를 함께 건설해간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마이스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전문가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나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죠. 저도 이번 네트워크 샵을 통해서 경기도의 마이스 산업 육성이 이런 지지와 응원이 마이스 업계의 사람들에게는 보람을 느끼고 내일을 계획하며 마이스 산업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웃으면 더 멋있을 것 같으신데요? 이쪽 보세요. 예, 우선 마이스와 관련된 공무원들 또 업계 사람들 또 여러 학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정보도 교류를 하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의 업그레이드 계기가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기호 대표이시며 저서로는 나승현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정말 다시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승현입니다. 또한 마이스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 교육도 마련되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 대표였다고 했어요. 세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상대하는 만큼 스피칭 방식을 비롯한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갖춰야 하는데요.
설득하는 기술을 배우며 보다 성장하는 마이스 인재로의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어하고 불어를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영어를 원어민 하듯이 어려운 단어 빨리 말하고 길게 말해야 될까요? No. 짧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가능한 파워포인트는 말은 빼고 그림으로 대체할 수 있게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해야 돼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비롯해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에서 유럽과 북미의 전시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세울 것보다 먼저 청중이 무엇을 듣고 싶은지 무엇이 최대 관심사인지 거기에 대한 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이 마이스 산업의 신흥 시장으로 두각을 나타낼 충분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요. 그는 어떠한 메시지, 청중이 무엇을 듣고 싶었는지 이들이 2014년 한국의 마이스 산업의 변화와 성장을 보여줄 주역이 될 것입니다. So, American English, Australian English,